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시지프스 JTBC 드라마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아주 간단하게 근황 소개, 본인 별칭하고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찬호라고 하고요. 최근에 대학교 개강을 해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왠지 그 여운에서 개강이 빨리 왔어요. 아니, 종강이 빨리 왔어요. 네. 과목 엄청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요새 대학교 시스템이 학점이 막 그렇게 그렇죠. 8과목 들어야 돼서. 무슨 정신으로 들을까?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나무님. 네, 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아이 키우고 있고요. 이제 개학해서 아이가 학교에 그래도 이틀, 3일은 가니까 너무 행복한 나를 맞은 지 이틀째네요. 네, 정말 우리 학부모들은 그 누구보다도 교육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막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학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니이고요. 저도 뭐 똑같죠. 직장인들 그렇듯 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시지프스 드라마를 보니까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몇 편의 우리가 유튜브 녹화분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내일 일이 어찌 될지 몰라서 좋은 추억으로 또 한 페이지를 남겨보겠습니다. 시지프스 드라마 먼저 보고 어땠는지 얘기하기 전에 줄거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 시지프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언제서 온 언제로부턴가 온 누군가 미립국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미래에서 숨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이 많이 다 폐허가 되고 음식도 구하기 힘들고 공기도 많이 오염되고 살기 힘든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만회하고자 그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과거로 돌아온 사람들과 현재 사람들, 미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등장인물들이 또 이야기를 좀 끌어가고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찬호 씨. 네, 우선 주인공 한태술은 퀀텀앤타임이라는 회사의 창업자로서 엄청난 수준의 엔지니어링과 코딩 실력을 갖춘 천재 공학자로서 등장을 하고요. 미래에서 온 강서해라는 인물은 총격전, 저격, 육탄전 등 못하는 것이 없는 전사이며 한태술을 구하기 위해서 미래에서 찾아온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드라마 전개는 이 둘을 중심으로써 이루어지고요. 주변 등장인물로는 퀀텀앤타임의 공동대표 에디김, 이사장 김한용, 한태술의 경호원 여봉선, 정신과 의사 김서진, 단속국 국장인 황현승과 요원 최현식, 그리고 아시아마트의 박 사장 등이 있습니다. 네, 아주 배우들이 조승우 씨와 성동일 씨 좀 어쩜 저렇게 연기를 진짜 그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조승우 씨의 또 다른 그러니까.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아는 그 연기, 명품 연기. 그 조승우 씨 그 캐릭터가 굉장히 소화하기 어려운 가상의 인물이고 너무나 천재잖아요. 어색하지 않게 잘 소화를 해준 것 같고 성동일 씨가 감초 역할을 너무 해주는 것 같아요. 조성은 씨가 컨퍼런스 할 때 네. 그래서 그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정말 그 기업인이 유명한 기업인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진짜 연기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박신혜 씨는 이제 액션 연기를 주로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총이 너무 왜 꼭 총을 저렇게 공주님이 들 것 같은 총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레고 총인 것 같은데. 총이 좀 깼어요. 약간 몰입을 상당히 방해하는 저의 경우는 정말 저 총은 내가 가서 다시 칠해주고 싶다 그런 느낌. 우리 아파트 2층 여자애가 이렇게 민트색 구두 신고 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총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 제목이 이제 시지프스잖아요. 시지프스 이름이 익숙한데 이러신 분들이 있고 또 이 시지프스 신화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간단히 네, 저도 뭐 신화를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 귀동냥 들은 정도로 얘기하자면 시지프스는
그 어쨌든 신과 그치 신과 신 사이에 태어난 아마 인간이었을 거예요. 헬렌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네. 인간인데 인간이지만 굉장히 그 지혜롭고 또 교활하기도 하고 눈치도 빠르고 또 뭔가 이렇게 위기에 탈출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능력으로 신들의 세계에 많은 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신이 누구를 납치했다 그러면 그런 거 보고 있다가 일러 바쳐서 그 신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을 들추거나 감추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좀 폭로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신들의 그 미움을 많이 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막 다 넘기거든요. 몇 번을 보면 신화에서 보면은 그 지옥의 왕 뭐 하데스도 만나고 타나토스도 만나고 하는데 뭐 걔네들도 막 속여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이제 여정이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잡히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왜 돌산에 큰 돌을 굴렸다가 그게 다시 떨어지면은 또 다시 굴려서 올려놓는 그걸 영원히 반복해야 되는 형벌을 받은 인물이죠. 네. 아 진짜 너무 해결되지 않는 일이 떠오를 때마다 이 장면이 그쵸. 돌이 내려오면 다시 올리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세상 살다가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면 네. 어디선가 만화에서도 본 듯한 그런 장면 그걸 제목으로 삼았다는 게 너무 그쵸. 인상적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승우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퀀텀 앤 타임이잖아요. 퀀텀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퀀텀 앤 타임에 들어가는 퀀텀이라는 게 이제 양자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양자와 시간이라는 이름으로써 작중에 묘사되는 거로서는 그 양자 이동을 통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하고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기계가 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등장을 하고요. 비슷한 묘사로서 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에서 등장했던 양자 이동을 통해서 시간을 넘나드는 그런 묘사들을 비슷하게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앤트맨을 볼 때 그런 양자 이런 거를 막 유심히 생각하고 보진 않았는데 또 이걸 또 덕후들은 또 유심히 봤다가 또 드라마로도 만드시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양자 딱 나오면 내가 모르는 거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쪼갤 수 없는 단위,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물체를 이동하는 그런 이제 그 시연을 하는 장소에서 이제 조승우 씨가 이제 피격을 당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시도가 이제 시공간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을 반복하고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인가 그런 얘기도 잠시 나눴어요. 아까 설명 듣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 스토리들을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그 시간을 바꿈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전혀 조금씩 달라지거나 전혀 달라지는 얘기라던가 아니면 그 세계가 두 개로 나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손댈 수 없는 이미 그냥 운명 지어진 세계, 내가 손을 대서 달라지는 또 하나의 세계가 이제 평행선으로 굴러간다는 얘기로 이야기가 압축된다 그래서 와 영화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나는 주인공이 잘생겼나 이게 연기를 잘하나 뭐 이런 거 음악은 뭐가 나왔나 그런 거 위주로 봤는데 이렇게 좀 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또 새로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에 대한 소재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소재라서 영화에 종종 되게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도 그런 생각했어요. 소재고 네. 백투더 퓨처라는 것도 그 옛날 영화 거기서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왜 엄마의 과거, 부모의 과거에 막 이 주인공이 가서 어떻게 해서든 둘을 또 엮어주려고 하는 뭐 이제 이랬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은 그런 걸 바꾸면 미래가 좀 바뀌긴 하나 뭔가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소재다.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어바웃 타임의 경우는 아버지와의 만남을 되돌려서 그 시점을 돌아가면 자기의 큰애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지워지고 큰애가 없어지는 포지라는 딸이 없어지는 그래서 돌아가려다가
이제 가지 않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 수 있지만 끝의 결말에서는 반복하지 않고 그냥 그날그날의 최선을 사는 것이 그게 그냥 최고의 여행인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그 어바웃 타임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반복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후회잖아요.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 없고 그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 극을 만드신 분들이 그 컨셉을 정말 그 인상 깊게 이제 남기신 것 같아요. 후회라는 모티브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 돌아보면서 좀 후회되는 일이 있으신지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는지 그리고 한태솔 씨가 이 형하고의 어떤 시간 중에 후회되는 그걸 되돌리고 싶어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거의 모든 걸 다 주고 돌린다는 얘기인지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있으신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모든 걸 걸고라도 되돌리고 싶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지 후회. 생각해보면 모든 걸 걸고서라도 되돌리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는 큰 상처 아니면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게 아닐까? 저는 아직도 그런 수준의 후회는 없지만 이제 가끔 가벼운 수준의 후회는 고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내지는 대학교 때 돌아가서 너무 살았던 그 영역에서만 왔다 갔다 사는 게 아니라 뭐 여행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좀 더 많이 했으면 뭐 이런 정도의 후회는 남는 것 같고요. 시지프스에서 보면 현기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후회가 남는 게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지 못하고 어머니를 좀 매몰차게 막 이렇게 성질내고 나와서 마지막에 어떤 게 후회가 됐던지 다시 시간을 타고 거슬러 와서 어머니를 잡수시고 싶어 했던 라면을 원래는 당뇨병이라서 막 호되게 라면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좀 가슴 아팠겠죠. 그 장면이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저도 사람에 대한 후회는 할아버지에 대한 좀 후회가 남는 것 같은데 제가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때쯤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좀 사춘기이기도 했고 마음이 좀 어려웠던 시기라 할아버지의 사랑을 사랑으로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 일일 한자를 늘 스크랩하듯 찢어서 저한테 날마다 주시고 2,000원씩의 용돈 주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살갑게 받지 않고 차갑게 받고 별말 안 하고 이렇게 돌아섰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가끔 기억이 나면 할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좀 외로우셨을까 잘 좀 받을 걸 그런 게 가끔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하고 상처를 준 게 마지막이었다 하면 정말 되돌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으면서 저도 작은 후회지만 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진짜 손녀딸한테 2,000원씩 줘서 맛있는 거 먹는 모습을 생각하셨을 텐데 그땐 한창 사춘기라 네. 후회를 안 한다는 건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되돌리고 싶은 것도 솔직히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너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되돌릴래? 라고 묻는다면 아직까지 그렇게 큰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돌리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는 거고 이걸 뭔가 되돌렸을 때 미래가 변해서 내가 그 경험들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기 때문에 저는 그 후회와 되돌리고 싶은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서 후회는 충분히 후회하고 속상해할 건 속상해하고 고칠 건 고치되 되돌아가서 뭔가 바꿔서 나의 미래가 변하게 하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지금의 나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현자 같은 그런 젊은 현자. 네, 느낌이.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병상 생활 굉장히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내가 나이가 좀 들었었을 때라면 그때 너무 어려서 초딩 뭐 중딩 이럴 때였는데 병원에 오진 때문에 그 몇 년을 까먹었었던 게 다른 병원도 가보시라고 이렇게 권했어야 되는데 그냥 두 군데 병원만 가시고 병명을 처음에 찾지를 못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마지막에 수술하러 들어가셨는데 저는 그 수술이 마지막에 될 거라는 그런 직감이 있었는데 친척이고 식구들도 아무도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수혈 이런 게 필요해가지고 혈소판 헌혈? 근데 그게 되게 기증자 받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남자들한테 다 연락을 공책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연락을 하면 그중에 몇 명만 혈액형이 같고 혈액형이 같아도 그중에 몇 명만 혈소판 헌혈을 그게 몇 시간이 걸리니까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화하고
오는 사람 맞이하느라고 그 수술실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너무 친척들이랑 너무 원망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일 수 있는데 나 잠깐 와서 들어가시는데 인사하고 인사 나누게 해줘야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산한 시간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정말 그게 마지막이 된 거였어요.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라면을 드시게 한 장면이 너무나 감정이입이 잘 된 게, 몸이 아픈 사람이 입맛이 없으니까 자기 몸이 소화할 수 없는 걸 자꾸 찾고 먹고 싶어 하고 마지막쯤 되니까 더 생각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도 아버지가 드시고 싶어 하는 거가 있었는데 그 몸으로 소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몸이 확 나빠질지 모르니까 못 드시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가끔 그냥 드시게 할 걸, 그런 몇 년 동안 소금 간이 전혀 없는 음식을 우리도 같이 먹어야 되니까 진짜 정말 너무너무 먹기가 힘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1, 2년 지나고 2, 3년 되니까 바깥 음식을 사 먹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워서 그 친구가 그렇게 다시 엄마를 찾고 라면을 끓여드리는 모습에서 너무 다른 사람 일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뭐 후회는 되게 많죠. 막 그냥 뭐 이때 이렇게 할 거, 이런 말 하지 말 걸, 좀 더 잘해줄 거, 이런 후회는 많은데 저도 돌아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전 좀 다르게 이제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도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가서 내가 그거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제가 나중에 또 똑같아질 것 같아서 크게 뭐 변화를 못 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못 바꿀 거 잊고 살자 하고 잊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정말 갈 수 있다면 저는 다 20살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같이 살았어가지고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조금 더 커도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다 삶에 치여가지고 잘 해드리지 못한 게 아쉽지만 돌아간다고 뭐 얼마나 더 잘해드릴까 싶고 그냥 지금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삶의 이치를 깨뜨린 말이기도 한데 아쉽지만 되돌려도 크게 달라지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좀 한계인 것도 같고, 크게 또 역사가 많이 달라지지 않는 드라마처럼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또 이제 드라마가 그래서 왜 시지푸스라는 신화를 가져왔을까 했을 때 결국 후회라는 부분들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시간을 되돌린다. 근데 시간의 영역은 사실 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후회라는 감정을 남기지 않고자, 근데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또 인간 본성의 또 되게 강한 욕구 중에 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기에 시지푸스라는 신화가 진짜 적절히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모든 대가가 있잖아요. 시지푸스 신화에서도 그랬듯 신의 영역, 숙명적으로 사실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을 자꾸만 이제 부여잡으려고 했을 때 감당해야 될 어떤 대가들. 단속극의 끊임없는 추격.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상담에서도 내담자들 중에 그 후회의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의 그 부분을 놓지 못하는 내담자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 드라마에서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두 젊은 현자가 얘기하듯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게 사실 가장 또 지금의 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과거에 그 시간이 자꾸 묶여 살다 보니까 계속 나를 검열하게는 진짜 단속국의 단속을 받듯 계속 과거에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거죠. 이게 결국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큰 그게 형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시지푸스의 돌인 것 같고, 후회를 하는 그 메커니즘이 심겨 있는 것 자체가 그 시지푸스의 돌 같아요.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후회가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지만 그 찰나의 시간에 안 맞는 거를 저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더 내가 체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거, 챙겨주지 않은 사람에 대한 아쉬움과 미움,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시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 같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온 사람들을 단속국에서 죽어라고 쫓아와서 처단하려고 하는
또 이것도 운명의 굴레인 것 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